오늘은 웹소설 편집자의 한 달 일정을 1일부터 30일까지 낱낱이 공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바짝 일하다 보면 순식간에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이 오죠. 이렇게 12번 하면 1년이 순삭. 계약해서 데뷔를 앞두고 있거나 몇 작품 내신 기성 작가분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원고 마감 일정을 짤 때 도움이 될 것이고 편집부의 마감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해될 거예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 영상 링크 공유, 댓글도 팍팍 아시죠? 고고! 안녕하세요. 몸살 걸린 북마녀 편집장입니다. 현재 개구리들이 끓여준 시네스프에 이것저것 더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소리도 안 좋지만 얼굴은 더 안 좋기 때문에 얼굴 안 나옵니다. 어차피 내용도 달력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오디오 설명 플러스 달력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웹소설 장르 전체를 운영하는 종합출판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성향에서는 로맨스, 로판, BL, 남성향에서는 판타지, 무협 모두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각 플랫폼에 굵직굵직한 프로모션 정보와 현황이 포함됩니다. 다만 정책이나 요일 같은 건 비정기적으로 바뀐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이 영상 2019년 10월에 올릴 건데 2020년 6월에 보고 틀렸다며 이런 어쩌고 하지 맙시다. 소태 넣을 수도 있어. 이 런칭 일정을 위해서 수면 아래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출판사 편집자들의 노고를 알아주십사 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우선 달력을 가져와 봅시다. 10월 달력을 예시로 보여드리지만 다른 달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달력은 너무 조그마하니까 필기하기 편한 요속으로 데려와 볼게요. 1일부터 들어갈게요. 월초, 이건 어느 업계나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돈이 떨어져가는 하순, 월말보다는 월급 받고 난 직후인 월초에 고객들 마음이 푸근해지죠. 지갑을 잘 연다. 아시잖아요. 특히 리디북스에서는 1, 2, 3포인트를 하기 때문에 여성향 단행본 보는 독자분들 타깃인 작품은 월초로 출간을 정합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이때에 다음 달 2차 독점 일정을 빨리 짜야 합니다. 날짜가 너무 급해요. 10월에 아직 출간도 안 한 작품인데 2차 독점을 어디로 넣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10월 작품을 11월에 대체로 2차 독점 넣잖아요. 그걸 미리 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요즘 플랫폼의 흥망성쇠가 심하기 때문에 그걸 잘 고민해서 짜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타임딜, 너만무, 기무 들어갔던 작품들 시간 지나면 딴 데 풀어야 하잖아요. 2차 독점을 까먹으면 안 되죠. 이걸 잘 생각해서 2차 독점 일정을 짭니다. 12일부터 14일 이 즈음에 리디북스 다음 달 캘린더 신청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그 전달 1, 2주 사이에는 출간일 확정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10월 25일에 자기 담당 편집자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11월에 리디북스 책 내고 싶다. 이러면 매우 곤란하단 말입니다. 이 시기에 팀장인 저는 후배들을 닥달해서 다음 달에 출간할 수 있는 작품 뭐뭐 있느냐 독촉을 합니다. 제 담당 작가님들에게도 연락을 돌리고요. 참 요즘은 리디북스의 검토용 자료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미리 1차 소개서를 써놔야 합니다. 전 팀장이니까 제 것도 쓰고 후배들 것도 다 걷어서 묶어서 압축 파일로 마케팅팀에 토스합니다. 15일부터 19일까지 이 즈음은 조금 전에 그 캘린더 마감했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리디북스 캘린더 수정 기간입니다. 캘린더 마감 전에 다 정해놨는데 갑자기 작가님이 연락이 와서 아프답니다. 혹은 일러스트레이터가 잠수를 탔습니다. 뭐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 출간일 조정을 해야겠죠. 그걸 보냅니다. 이 사이에 수정하기만 하면 캘린더에는 최종으로 나가게 됩니다. 만약 이 수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출간일을 연기하거나 취소를 해야 한다면 캘린더에 되게 안 이쁘게 덧붙여져요. 이걸 명심하세요. 15야.
리디북스시 모야는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이므로 이때가 박 터지는 시기입니다. 쿠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때 돈을 많이 쓰죠. 네임드 작가 작품이라면 되도록 15화에 맞춰서 출간일을 정합니다.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론 달마다 이 15화 기간에 주말이 끼느냐 안 끼느냐가 다르잖아요. 이걸 생각해서 머리싸움을 해야죠. 또 좋은 날짜라고 한 날짜에 한꺼번에 넣으면 우리 회사 작품끼리 경쟁하게 되잖아요. 한꺼번에 마감 치기도 힘들고요. 잘 연구해서 날짜를 배분해야죠. 늘 좋은 날짜는 모든 업체가 그 날짜를 원한다는 점. 대부분 15화 기간에 작품을 많이 넣기 때문에 매달 중순까지는 미친 듯이 여성형 단행본 마감을 친다고 봐야 합니다. 16일부터 25일까지 캘린더 넣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MD분들과 마케팅팀 사이에 숨막히는 협의, 딜, 좋은 프로모션을 받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물론 네임드 작가 작품은 캘린더와 무관하게 미리 보내서 미리 일정과 프로모션이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월말 15화 전쟁이 끝났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리디 썸딜에 들어간 작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합니다. 월말에 다음 달 일정을 짜지는 않아요. 이미 저 위에 리디 캘린더 신청을 했잖아요. 어차피 일정을 짤 때 다른 플랫폼 들어가는 것도 한꺼번에 짜게 되죠. 휴일이 있는 달, 지난달 9월 추석 연휴 있는 달이나 이달 10월처럼 휴일이 며칠 이렇게 알박기로 있는 달에는 그때가 대목입니다. 전자책 웹소설 쪽은 이때가 대목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밀어놓고 가는 걸 목표로 삼아요. 편집부에서도 야근을 불사하며 몰아치기를 합니다. 제발 휴일에 쉬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 달이 끝났다? 노. 아니죠. 지금 리디 얘기만 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른 플랫폼에 런칭하는 장편 작품들이 있으니까요. 이쪽은 요일 일정으로 봐야 합니다. 장편 중심으로 유통하는 플랫폼은 모두 자체 검수를 합니다.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늦어도 D-3에는 넣어야 하는데 웬만하면 D-5에는 넣어야 해요. 갑자기 수정해야 한다. 이 부분 좀 야한 것 같다. 너무 폭력적이다. 하면서 태클이 걸리면 편집부가 수정하느라 난리가 나기 때문에. 네이버 타임딜. 보통 금요일에 열립니다. 장르별로 2-3개 정도가 동시 오픈하게 됩니다. 어차피 같은 타임딜이라도 장르가 다르면 딱히 경쟁이 아니니까 관계는 없죠. 로맨스는 웬만하면 타임딜 오픈 당일에 신간 완결로 모두 오픈. 미완결로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장르인 판타지 무협 루판의 경우는 먼저 들어가 있다가 타임딜 프로모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임딜이 너마무에 비해 조금 더 이른 날짜로 런칭일이 잡힙니다. 오늘 타임딜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는데 열흘 뒤에 런칭해줘.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네이버 쪽 런칭하고 싶을 땐 편집 마감을 미리미리 해놔야 해요. 네이버 매일 10시 무료. 너에게만 무료란 프로모션이 얼마 전에 매일 10시 무료란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시스템 자체는 달라진 건 없는데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수요일에 바뀌고 장르별로 2-3개 정도가 오픈합니다. 카카오 기다리면 무료. 루파는 토요일 런칭이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 몇 달 사이를 보면 월요일, 수요일에 런칭한 작품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판타지도 요일이 다양합니다. 화요일, 금요일 좀 퍼져 있어요. 이달처럼 휴일이 많이 끼어있는 경우에는 휴일 직전 날이 아주 좋은 날짜겠죠? 카카오는 출간 준비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우선 카카오만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 검수를 제대로 해야 하고 요즘은 오픈한 화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 60판 장편 같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미완결로 런칭한 작품들은 당연히 런칭으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실시간 연재가 되죠. 작가와 편집자가 거의 매일 연락을 하면서 다음 원고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지금 실시간 연재 3개 준비 중인 한 후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편집장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비축분이 필요합니다. 비축분! 작가님들 잊지 마세요. 이번엔 원스토어 얘기를 해볼까요? 원스토어는 금요일에 캐시백 등 중요한 배너가 바뀌기 때문에 원스토어의 첫 런칭을 할 때는 그 패턴에 맞춰서 일정을 짭니다. 저는 되도록 수요일에는 입법 파일을 등록해 두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최소한 월요일에는
표지와 등록번호 등 정보를 먼저 넣어두고 MD분에게 어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전주에 모든 걸 끝내놓는 게 모두의 평온을 찾는 길이죠. 그 외 주간 업무 이외에 회사가 블로그나 트위터를 운영한다면 아무래도 타팀보다는 내용을 잘 아는 편집자가 쓰는 게 좋죠. 날짜를 맞춰서 편집자가 포스팅할 글을 써서 올립니다. 그 외 직장인 업무 편집자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페이퍼워크가 많습니다. 우선 매주 주간 업무 일지를 씁니다. 요거는 우리 회사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인카드, 개인카드 진행비 쓴 거 모은 지출결의서 쓰고 선입세 계약금 나간다면 월말에 추출품의서 한꺼번에 써야 되고 저는 팀장이니까 이달에 편집부에서 누구누구랑 계약했는지 제가 계약 현황 등등 정리하고요. 저는 좀 2차 판권 사업화를 많이 하는 쪽에 다니고 있다 보니까 특수 케이스라 페이퍼워크가 5만 가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출판사들 평균으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다른 문서 얘기는 이 영상에서 하지 않을게요. 참, 그래서 부마녀님 도대체 언제 쉬나요? 언제 쉬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 들어서 한 달 스케줄을 계속 짜봤는데요. 제 결론은 월초, 즉 매달 7일 이전에 쉬면 특별히 플랫폼과 협의하는 중요 연락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즈음에 연차를 쓰려고 노력합니다. 네, 노력. 그런데 항상 쉬는 날 급한 연락이 올 때가 많다는 게 함정. 오늘 영상에서는 평균적인 웹소설 편집자의 한 달 스케줄을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분명히 빼먹은 것이 있을 것인데 아마 영상 공개한 다음에 아차 하면서 떠오를 테죠. 이것 말고도 편집자가 하는 업무는 너무 많다는 점 잊지 마시고 담당 편집자에게 따스한 카톡 보내주세요. 새벽에 보내지 말고. 북마녀 영상에는 따스한 댓글 잊지 마시고요. 그럼 북마녀는 다음 영상에서 얼굴과 함께 나타나겠습니다. 알림 설정 하셨죠? 슝!